정부가 최근 풍선 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매출 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함께 순이익도 연간 기준으로 모두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 조사 업체 JD파워의 내구 품질 평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렉서스는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최근 풍선 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가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50%가 적용됩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에서 올봄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에서 총 4,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과 비슷한 수준이자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지역별로는 구도심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남이 약 2,3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수원과 용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경기 지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들 세 곳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수원이 0.92%, 용인시가 0.46%, 성남시가 0.33%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 0.31%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부모 등으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총 74%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 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사업소득 등 신고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직할 주주총회를 한 달여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원태 회장이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늦어도 내일까지는 반격의 카드를 내놓는다는 계획인데요. 한진과 남매 갈등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한진칼 주총 주주 제한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상법상 주주 제한은 직전 연도 정기 주주총회 이래 6주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작년 한진칼 주총이 3월 29일에 열린 만큼 내일이 마감 시한인 셈입니다. 현재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우호 지분율 격차는 1.47%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사모펀드 KCGI와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맺은 상태입니다. 조원태 회장 체제에서는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반조원태 연합군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와 5명의 사내외 이사를 새로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사진의 구성원 수에 제한이 없는 한진칼 정관의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조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끝나는 만큼 연임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전자투표제 도입과 정관 변경을 통해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막을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포석을 제거하기 위해 호텔과 레저 사업 전면 개편이라는 견제구를 날린 상황이라 조 전 부사장의 전문 경영인 도입 카드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수익 개선을 가속화하며 매출 3조 898억 원, 영업이익 2,06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모두 창사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영업이익은 183%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는 2020년엔 톡보드와 카카오톡 채널, 비즈메시지, 페이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비즈니스 경험을 제공하며 톡비즈 매출의 성장세를 견고하게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등을 기반으로 한 테크핀 부분의 확장과 유료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파워의 내구 품질 평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제네시스는 JD파워가 현지 시간 12일 발표한 2020년 내구 품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구 품질 조사는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177개 항목에 대한 내구 품질 만족도를 조사한 뒤 100대당 불만 건수를 집계합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2016년 8월 미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처음으로 VDS 평가 대상에 포함돼 전체 브랜드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수인 89점을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렉서스는 100점을 받아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고 포르쉐와 링컨, BMW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대표 편의점인 CU가 음료수 등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끼워주는 1+1 등 이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 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관련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월드서밋 2020 총회 참석차 방한한 레니 로브레도 필리핀 부통령이 지난 6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셀리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필리핀 부통령실의 제안으로 성사된 일정으로 이번 방한 일정에서 국내 기업 방문은 셀리턴이 유일했습니다.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과 김일수 셀리턴 대표이사는 국내외 뷰티 산업 동향을 공유했고 양국이 뷰티 및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셀리턴은 로브레도 부통령이 필리핀 청년과 지역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필리핀 진출 시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업의 불황으로 18분기 연속 적자에 시달렸던 현대상선이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배재훈 사장은 4월부터 시작되는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 활동과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투입으로 반전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취임 1주년을 맞는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 LG반도체와 LG전자 등 물류업계 출신으로 취임 당시 해운업이 처음이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를 놓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주요 임원 교체 등의 조직 개편과 효율적인 선대 관리 등 경영 전반에서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25% 이상 매출을 늘려 3분기 흑자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상선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오는 4월 정회원으로 합류하는 디 얼라이언스. 이는 독일 하팡로이드와 일본 원, 대만 양밍 등이 결성한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로 현대상선은 디 얼라이언스의 33개 노선 중 약 27개 노선에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전에 2M 얼라이언스의 전략적 협력 관계와 달리 디 얼라이언스에서는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해 시장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M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디 얼라이언스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현대상선에 있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000 TU급 12척은 유럽 노선에 투입되어 규모의 경제와 고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수익 제고와 업무 혁신을 위한 조직 체질 개선에도 돌입합니다. 지난해 물류 서비스 전략 TF를 새로 설치한 데 이어 올해 7월 오픈을 목표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 이 박명수라는 희극인이 한때 쓰던 용어인데 자주 섞인 말입니다. 크고 굵직하게 모아야 돈을 제대로 불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요즘은 근데 작은 티끌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잔돈을 활용해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도 재테크였잖아요. 고금리.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터넷 저희 기사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잔돈 재테크예요. 최근에 한 저축은행에서 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적금 상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잔돈으로 소소하게 재테크하는 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웰컴저축은행이 체크카드를 긁으면 잔돈을 자동으로 적립해주는 적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웰뱅 자동 적금을 출시한 건데요. 이 웰컴저축은행 체크카드로 이 물건을 구매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을 적금 통장에 자동으로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 편의점에서 먹을거리 9,500원어치를 사면 남은 500원이 통장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것처럼 이 계좌 안에 있는 1만 원 미만 소액도 매주 수요일마다 적금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반강제 저축이네요. 잔돈 자동 적금. 발음은 굉장히 어렵네요. 나중에 쏠쏠하게 목돈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조금씩 모이다 보면 이게 금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금리도 좀 따져봤는데 금리도 좀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 최대 연 4%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2%포인트를 더 얻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적립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이 상품을 출시한 배경, 은행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적립되는 단위가 1,000원 미만, 10,000원 미만이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좀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아무래도 요즘 금융 소비자분들께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고객이 직접 이체를 하거나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잔돈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고 최대 200만 원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예, 최대 금액은 조금 적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잔돈이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토스 뱅크샐러드처럼 소위 말해서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좀 살뜰하게 좀 습관적으로 재테크하는 분들도 당연히 좀 늘었습니다. 이 취재하면서 핀테크 업체 한 곳을 좀 만나고 왔는데 이 자동 저축 앱 티클입니다. 이 이름부터 잔돈 재테크 느낌 물씬 나는 곳인데요. 이 기존에 보유한 카드를 앱과 연동하면 이 상품 결제할 때마다 잔돈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즉 CMA에 쌓이는 방식입니다. 이 카페에서 4,3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사면 700원이 빠져나가서 자동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현재 삼성, 국민, BC카드 등 15개 카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티클을 이끄는 강상윤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주로 20대, 30대 분들이 주로 저희 티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저축을 해줘서 편리하다라는 반응도 많고 잔돈이라는 조금 재미있다라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P2P 상품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네, CMA는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약 10배 가까이 금리가 높아서 이자가 더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CMA로 자동으로 적립이 되니까 이것도 반강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티클이었습니다.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핀테크 서비스 있을까요? 네, 토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토스 카드를 쓰면 1,000원 미만 잔돈이 미리 지정한 은행에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핑크가 내려온 습관 적금도 인기입니다. 카페, 편의점, 빵집 모두 6개 분야에서 이 결제 금액의 절반을 저축할 수 있는 최대 절반을 저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소비 패턴에 맞춰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저축은행 그리고 지금 핀테크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금융 니즈를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은 긴장할 것 같은데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익숙한 건 역시 카카오뱅크가 내놓은 저금통이란 적금 상품인데요. 예. 이 카카오뱅크 계좌만 있으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평일 11시에 1,000원 아래 잔돈을 저금통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겁니다. 저축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고 금리는 연 2%입니다. 이 진짜 저금통처럼 잔액은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신한카드도 있습니다. 이 카드 결제 시 생기는 잔돈을 국내 펀드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한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비싼 주식도 0.01주 단위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이 소소한 재테크 재미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티끌은 태산이 될 수 있다라는 금융상품들 오늘 재미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눈이 없는 남극 대륙의 모습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남극 칠레 기지인 에스코데로 기지의 모습인데 눈과 얼음뿐인 남극의 이미지와 달리 대부분 맨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지 연구원들은 인상적일 정도로 눈이 오지 않았다면서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남극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대한 얼음판이 해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난화 과정은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을 최소한 3m가량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 위원회는 남극 대륙에서 최근 기록된 온도가 대륙의 새로운 기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0이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인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의 존 호프먼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성명을 내고 올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먼 회장은 코로나19 발병 등을 둘러싼 세계적인 우려로 인해 올해 행사를 취소했다며 바르셀로나 및 개최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MWC는 통상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통신 모바일 업계 연례 최대 행사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시리아 정부도 현지 시간으로 12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경과 공항에 간호사와 의료진을 배치했습니다. 국경 관리들이 레바논과의 국경을 지나는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했고 몇몇 승객들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을 즉시 감시센터로 옮기고 15일 동안 입국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에서 도착한 승객들은 시리아에 있는 숙소에서 15일 동안 검사와 등록,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정했습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 약 6주 만에 공식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코비드19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그리고 질병이라는 단어의 영문 약자에서 따왔으며 두 자리 숫자는 발생 연도인 2019년을 의미합니다. WHO는 지리적 위치나 동물, 개인 또는 사람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는 이름을 찾아야 했으며 발음과 질병 관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 명칭을 갖는 것은 부정확한 오해나 오명을 남길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구현했습니다. 올해 80세인 축구 왕제 펠레가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펠레의 아들 에디뉴는 브라질 TV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축구의 황제였는데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면서 이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증까지 겹쳐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펠레는 2015년 같은 부위 재수술을 받았으며 수년간 엉덩이 통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레는 현역 시절 약 1,300경기에 출전해 1,281골을 터뜨렸으며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을 거둔 유일한 선수입니다. 50년 전 그가 세 번째 월드컵을 들어올린 1970년 브라질 대표팀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쓰레기를 퍼올리는 스파이더맨. 영화에서와 달리 아랫배가 살짝 나온 이 스파이더맨은 36세의 인도네시아 시민 부디 하토노입니다. 하토노는 매일 스파이더맨 의상을 입고 하수구와 해변, 거리를 거닐면서 자신의 마을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신문 인터뷰와 방송으로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내 쓰레기 문제를 조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하토노는 처음에는 스파이더맨 의상을 입지 않고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대중의 동참을 이끌지 못했다면서 이 의상을 입고 나니 국민의 반응이 엄청났다고 말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의상이 그를 정말 슈퍼 영웅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오전 동안 전국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었는데요. 현재는 방무 형태로 남아있으나 밤부터는 다시 안개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쪽 지역은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어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수도권은 내일도 매우 나쁨 수준 계속되겠고 강원 영서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모레도 전국 하늘을 뒤덮을 것으로 보이니 주말간 외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강릉이 5도, 부산은 9도로 시작하겠고요. 특히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의 기온 보이며 종일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이 5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10도 이상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 한낮에도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종일 구름 많겠지만 영남 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오다 개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지만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 동안 전국에 비나 눈이 온 이후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